저 조국 씨를 보면서 지금 김어준이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문재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조국은 꼭 국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그런 문재인의 뜻을 받들어서 김어준이 어떻게든 조국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대선에 있어서 자기 사람을 대통령 앉혀야 계속해서 지금의 이런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주도권을 네네. 계속 행사할 수 있고 지금 민주 진영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오는 답답함, 황망함 이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국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조국 이번에 떨어지면은 버릴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렇죠. 쓸모가 줄어들겠죠. 뭐 다음 총선까지 조국 씨의 행보라는 게 답답해질 거고, 네. 뭐 조국당하고 민주당은 뭐 합당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거 예전만 못할 거고, 네. 그리고 아니 개별 입당할 거예요. 아마 당대당 뭐 통합이 아니라. 예. 개별 입당은 이제 전부 비례대표여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당을 해산시키고 뭐 한 명 한 명 다 출당시키든지 뭐, 뭐 네. 그런 하여튼 방법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조국의 몸값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만큼 필요한 사람은 아니겠죠. 또 하나의 제2의 조국을 찾겠죠.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도 자기가 소모품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니 아마 그 생각은 지금 못 하고 있을 텐데 못하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국 씨 마지막 애정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은 당신 낙선하면은 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그 지방선거나 재보선에서 당선된 누군가를 아마 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실현할 그런 주체로 세울 거예요. 저는 뭐 정원호 서울시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것도 유력한 카드네요. 아니면은 뭐 네. 노래 부르는 저 하정우를 거기는 좀 약하긴 한데. 네네. 세우든지 해서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실현할 그런 대상을 찾을 것이다. 조국 씨는 버림받을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길 때 지더라도 감동적으로 져가지고 다음엔 될 것 같다. 이런 이미지라도 남기란 말이야. 지금. 그게 노무현 정신이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무슨 사력을 다해서 그냥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이긴다 한들 그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냥 이기는 순간 그대로 죽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만정이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만정이 떨어지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후보가 출근길 인사하는데 그걸 굳이 막아 세우고 운동원이 정말 예. 보통 그렇죠. 저쪽은 후보고 여기는 운동원이면 후보에게 좀 양보해 주는데 그러니까 그 양보도 안 해주니까 길 건너편으로 오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막아 세우는 그 뭡니까? 무슨 행포예요? 저거는 이제 조국에게 그 굉장히 치명타가 될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윤종근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윤 의원의 마음에 아까도 우리 김현정 의원 인터뷰했는데 네. 김현정 의원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겠습니까? 조국 저쪽 사람들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만 생기겠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국이라고 하면 넌더리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도 일종의 자해 행위를 하면서까지 그럼. 국회에 들어갈 수 있냐? 저는 당선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었다 깨나면 모르지만 지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반복하는가? 이게 둥지 같은 곳이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진영이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일종의 진 같은 거잖아요. 성 같은 거잖아요. 이걸 허물고 있는 거예요. 막 나 아무개가 했듯이 빠루 들고 막 뭐 쳐내듯이 대학 동기라 그런가 왜 그래?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싸우더라도 네. 뭐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이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둥지를 깨버리는 성체를 아유. 깨버리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과감히 한다. 그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네. 사람이 좀 더 중요한 정치적 책임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자기 폼나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예. 매우 위험한 종류의 정치인입니다. 그 아까 그 영상 네. 그 선거 운동하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가로막는 조국당 그 선거 운동은 이게 말이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저거는 바로 친문 정치가 저런 식이었어요. 친문 정치. 오랫동안 친문 정치가 김어준에 의해서 미화됐죠. 근데 실상은 저랬어요. 항상 정적이 있다 싶으면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저 죽여요, 저렇게. 네, 아주 네, 뭐 네. 그냥 흉흉한 소문들을 내고 네. 뭐 네. 그냥 뭐 저 사람은 저쪽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저 프레임 씌우고 말이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친문 정치의 네, 저도 그 저 폐악질입니다.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 못 해요. 그냥 뒤에서 지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모잘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모잘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킥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앞으로는 하나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곧 취임 1주년을 맞는데 지난 1년 동안의 활약이 그런 거거든요. 누구 대고 킥킥대고 뭐 누가 나서면 그 앞을 가로막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했을 때 정말 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시간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니 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 진짜 평가하고 싶을 게 뭐냐면 어디 가든지 시장통을 가요. 근데 그게 이제 민심을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 네. 가면 예. 시장 음식도 좋아하는 것 같고. 아니 먹는 건 너무 좋아하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음식 유튜브 해도 잘하겠어 조국이. 아 조국 말고 이재명. 아 이제 네. 그래서 시장도 가고 이러면서 네. 계속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부산에도 이번에 시장 벌써 2번을 갔잖아요. 네, 어제 네, 그제. 네. 그 전에 다른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는 일부 사실은 극단적 정치 세력, 조국 아이고.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네. 오로지 자기 성공만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네. 정부의 성공은 곧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성공만을 바라고 나만의 성공만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사람들 이건 정치적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음 주에 있을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평론가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김어준이냐 이재명이냐를 선택할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네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냐 김어준이냐. 예. 김어준은 지금 조국의 배후가 되고 있고 또 김어준 배후에 문재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거꾸로 문재인 배후에 김어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냐 김어준이냐 선택할 시점에 그런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김어준을 따르는 약간 신도 비슷한 분들은 아니 내란 때 우리 총수께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도망가셨는지.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는데 이 내란 진압 다 끝난 다음에 이것들이 와서 숟가락에 얹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란 때 우리가 뭐였지? 국회 갔죠 뭐. 아니 국회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도망간 분도 있어요. 네. 도망가신 분이 뭐 주역으로 꼽히는 건 좀 부당한 아니 일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저는 김일성 같아요. 그 우리가 했던 뻥 중에 무슨 뭐 대동강인가 뭐 무슨 나뭇잎 타고 다닌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사실 진짜로 북한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시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우상화의 극치인데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 사실 속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내란 극복에 뭐 도움이 됐다 인정하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안 됐는데 차기 대권을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 임기 2달 지난 다음부터 차기 모색을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작년 8월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조기 네. 출사하자마자 김어준 출연해가지고 차기 대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죽하겠냐마는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를 좀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지금은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될 시간이에요. 김어준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이 대통령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동안 미안했다, 소홀했다. 이제 김총수와 함께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보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길 바랄 거야. 네. 네, 그 사람을 잘 알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 필요하면 머리도 조아릴 수 있고 이런 캐릭터라고 봐요. 중도 실용적인 분이니까. 그런데 김어준 씨가 정말 하여튼 그런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무섭죠. 그러냐면은 나가면 뭐 그냥 바로 후원금 다 차고 네. 구독자가 5만 6만 이렇게 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그렇죠. 존재가. 효능감이 있죠. 예. 네. 그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지배를 당하게 되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김어준- 현실 정치인인데 구독자 10,000명이 음. 안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20분 정도 얘기했는데 5만이 되면 그거 어떻게 안 나가요? 나가야지.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집합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참모진도 다 있고 그런데 네. 참모들이 미쳤냐고 왜 안 나가냐고 그런 고집 좀 꺾으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 힘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네. 그 힘이 정말 민주 진보를 이 땅에서 꽃 피우는 데 쓰이고 있느냐 아니면 아주 좁은 의미의 자기의 사단을 만들고 자기의 영향력을 영속화시키는 데만 쓰이고 있느냐 이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따가도 제가 또 따로 칼럼을 하겠습니다만은 김현정 의원뿐만 아니라 김성회 의원은 뭐 굉장히 고향에 네네. 그렇죠. 저 김어준 씨에게 친화적이고 그분이 원래 이제 미국에서 그 시민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조국 교수의 미주 강연 그 이벤트도 그 지역에 있는 그 미주 사회에 계신 우리 교민들과 함께 뜻 모아서 추진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안목은 좀 약간 답답했네. 이거 이제 농담이에요. 십수년 전 얘기입니다. 농담, 10수년 전 농담.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뭐 조국하면은 대단한 아이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를 돕기 위해 평택까지 가서 선거운동했는데 이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 왜요? 몰라요. 민주당 정치인이 민주당 동료 후보를 응원하는데 왜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조국 놔두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국을 김어준이가 미니까 아니 그럼 김어준 말을 들어야지. 당신 왜 거기 가서 김용남을 돕냐고 적을 돕냐고 이적 행위를 하냐고. 그뿐만 아니라 저 아까 통화했던 김현정 의원도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하려면 전제가 네. 김용남이란 사람을 네. 영입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해야 돼요. 그것도 비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냐. 두 예. 번째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재보선은 전부 민주당이 전략 공천했잖아요. 공천 누가 했습니까? 실제로 정청래 대표가 다 했어요. 네. 맞죠? 예. 100% 순도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를 공천한 정청래 대표를 비난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비난을 또 듣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이재명, 2 정청래 그 다음에 비난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싫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만만해 보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기는 어려우니까 약한 고리로 보이는 초선 의원들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휴. 그런 사람들이라면 내일 모레쯤 되면 얼마든지 이재명도 공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 그게 두려워요. 그리고 또 약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필요에 따라서 하니까. 정치에서 필요한 필요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삶을 도모하는 것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어준 씨가 국민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껄껄대는 건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우리가 김어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한번 하여튼 뭐 근데 물어보고 그 싶지는 성찰의 기능이 않은데 정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신도들이 또 그런 신도들을 좋아합니다. 김어준이 따지고 묻고 이런 거 굉장히 또 불편해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묻고 따지고의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전부거든요. 사실 AI 시대에 묻고 따지는 거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지향한다면은 묻고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그냥 자기의 어떤 기능 중에서 그 정신의 기능 중에서 그걸 아예 탈착해서 갖다 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참 너무 안타깝고 화가 아쉽네요. 납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또 주류라는 게 또 아쉽고. 그렇죠. 예, 하루에 뭐 몇십만씩 그 동접을 해서 거기서 또 그렇게 진영도 받고 교훈도 얻고 모르겠습니다. 예,